이번 시간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4장 도함수의 응용에서는 도함수 또는 미분이 어떤 응용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섹션으로서 최대값, 최소값의 도함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최대값과 최소값. 네, 먼저 최대값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최대인 것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중이라는 단어인데요. 함수 값들이 있고 그 중에서, 즉 함수값 중에서 최대인 것, 그걸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여기가 최소이면 함수값들 중에 최소인 걸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이 최대값, 최소값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함수 f가 정의역 s에서부터 실수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특정한 점에서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 c라는 게 있어서 fc로 계산한 그 함수 값이어야만 값들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라는 함수 값이 이게 최대값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 S 안에 이 C 뿐만 아니라 C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원소,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거기서 계산한 함수값하고 C에서 계산한 함수값을 비교하니까 C에서 계산한 함수값이 더 크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여기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그러면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점에서 계산한 함수값보다 C에서 계산한 함수값이 더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최소값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함수 fx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먼저 x가 1부터 2 사이 이 구간에서 2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함수가 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 x-2라는 식으로 주어진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부터 3까지 전체 정의역에서 중간에 2란 점이 있어서 1부터 2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x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y = x라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1은 포함된 점은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x-2, 이 그래프가 이만큼 아래로 평행이동이 돼서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값이 0이 되네요. 0을 지나가고 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3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2일 때 우리가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함수값들의 범위를 보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2일 때 여기는 4까지 이렇게 갈 텐데 x가 2일 때 함수값 0, 이게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최대값
자, 이 그래프를 보면 x가 1에서부터 2에 가까워질 때 값은 점점, 4가 아니고 이네요. 점점 2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얘가 이 함수가 2라는 값을 그 함수 값으로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 2라고 쓰면 저를 포함한 많은 수학과 교수님들은 고지식해서 이런 경우엔 틀렸다라고 할 겁니다. 2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 있는 1.9를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1.9보다 더 큰 1.99가 있을 테니까. 그럼 1.99가 최대값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문제의 최대값은 없다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함수의 최대값은 2가 아니지만 최대값은 없지만 요 함수 값이 거의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저 2라는 함수 값이 가까워지는 2라는 저 값이 실제 이 함수를 다룰 때, 함수의 범위를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 2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상계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최대값이진 않지만 실제 2가 함수값에서 등장하진 건 아니지만 거의 2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때 그 2라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적분학 교과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란 개념만 다룰 거고 이런 경우엔 최대값이 없다라고 부르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할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최대, 최소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함수 f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f의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또는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의 존재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f가 1부터 3까지 라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서 x가 그냥 x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긴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1은 들어있지 않고 증가하다가 3은 들어있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거예요. 최소값은 없죠. 최대값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이 중요합니다.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지금 이 경우가 바로 불연속 함수의 한 가지 예죠. 함수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의역이 여기 있는 정의역 x가 전체 정의역은 1부터 3까지 닫힌 구간이었죠. 전체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더라도 거기서 불연속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인계점이 무엇이고 인계점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함수 f의 인계점.
C라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의역, 함수 정의역의 끝점, 그러니까 정의역이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인 경우엔 그 끝점이 A하고 B라는 두 점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령 A는 열려 있고 B가 닫혀 있는 이런 경우라면 끝점은 B 한 점. 만약에 구간이 양쪽 다 열려 있는 구간이라면 그때는 정의역의 끝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역의 끝점에 해당되는 점들을 모아서 끝점에 해당되는 점들이 인계점의 한 종류입니다. 인계점에는 이 위에도 어떤 점들이 포함되냐면 특이점. 네, 특이점이라는 건 F 프라임, 미분이 안 되는 점입니다. C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즉 미분 불가능인 점들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끝으로 인계점의 세 번째 종류가 정점. 정점이라는 건 미분을 해서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함수의 그래프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라는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B는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함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선 꺾인 점이 있고 B점에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대응되는 인계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정의역의 끝점,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끝점이 없습니다. 여기 인계점이 하나가 있죠. 끝점. 네, 그 다음 특이점, 미분이 안 되는 점. 미분이 안 되는 점은 함수의 그래프가 뾰족한 점입니다. 이런 점. 이런 점이 특이점. 네, 여기에 덧붙여서 미분 계수가 0인, 그 이야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이 평평한, 여기 보면 미분의 계수가 0인 점이 있죠. 이런 점이 정점입니다. 네, 요 세 가지 종류의 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인계점이라고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인계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최대 최소 값들이 인계점에서만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인계점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적어도 인계점에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 결과를 우리가 임계점 정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정의역은 어떤 구간이에요. 그리고 구간 안에 C라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F는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FC가 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됩니다. 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그런 점의 x좌표가 C, 대응되는 함수값이 FC. 그러면 그때 C는 이 함수의 임계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want to show. 우린 이걸 보이고 싶어요. 뭘 보이고 싶으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점을 지금 C라 그랬는데 C가 인계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계점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정의의 끝점, 아니면 특이점, 아니면 정점이라 그랬으니까 C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그 위치 C가 얘가 특이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점도 아니라고 가정하면, 특이점도 아니고 끝점도 아니면 그럼 정점만 남았죠.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점이 특이점도 아니고 끝점도 아니면 C는 정점이다
라는 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걸 약간 바꿔서 다시 설명해 보면 C가 특이점이 아니에요. 특이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라고 그랬는데 특이점이 아니니까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C라는 점이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끝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의역 구간의 끝점이 아니니까 그건 내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미분 가능한 내부점이면 그럼 이제 정점은 어떻게 정의됐었죠? 거기서의 미분이, C에서의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정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등장하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는 그 점이 미분 가능하고 구간의 내부점이면 그때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가령 f의 C를 최대값, 지금 최대 또는 최소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죠. 최대값인 거로 가정을 해보죠. 네, C에서 FC라는 값이 최대가 되면 그럼 이 정의역에 있는 임의 X를 가져오더라도 fx하고 fc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값이 더 커야 됩니다. 또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x가 c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c보다 클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 우리가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fx-f의 c 이걸 x-c로 나누는 요 값에 요 b에서 x를 c로 보낸 극한이 그 극한이 바로 c에서의 미분값입니다. 그렇죠? 그때 x가 c보다 작아요. 그때 요 b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x가 c보다 작으니까 분모는 0보다 작습니다. 근데 fc가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자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분자도 0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면 극한을 취하면 fx-fc를 x-c로 나눠서 근데 x가 c로 갈 때 어떤 극한일까요? x가 c보다 작은 값에서 극한을 취하는 거니까 왼쪽 극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왼쪽 극한 값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 극한 값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반대로 c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x-c분의 fx-fc의 부호를 보면 x가 c보다 클 때 그럼 분모는 양수고 분자가 fc가 최대 가장 큰 값이니까 분자가 이제 음수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극한에서 fx-fc를 x-c로 나눈 거에서 x가 c로 갈 때 극한 그런데 어떤 극한인가요? x가 c보다 큰 경우니까 0보다 큰 오른쪽 c보다 큰 오른쪽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f'C C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면 지금 우리 특이점이 아니라 그랬고 끝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C보다 작은 x, 큰 x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끝점에서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도함수 f'C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존재해야 돼요. f'C는 x가 c로 갈 때 x-c, fx-fc의 극한으로 표현되는데 자, 이 극한은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동일해야지 이런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c로 갈 때 왼쪽에서 간 극한 동일한 값에 또 x가 c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간 극한이 동일한 식의 극한이 모두 같아야 이 극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요가 왼쪽 극한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오른쪽 극한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게 일치하려면 이 극한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값인 경우에 미분 가능한 내부점에서 최대값이 되려면 도함수의 값은 0,
즉 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값을 가정하고 증명을 해봤는데 여기를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 인 경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부호가 바뀌겠죠? C에서 값이 최소값이니까 여기 부호가 반대 이쪽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X가 C보다 작을 때 분모는 부호가 변화가 없고 분자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부등호가 반대쪽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등호가 이쪽으로 바뀌었겠죠. 여기 부등호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왼쪽 극한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오른쪽 극한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극한이 0이란 값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인계점 정리를 구체적인 함수에 적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2배의 x 3승 더하기 3배의 x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제한했을 때 여기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은 인계점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어떤 인계점들이 있는지 인계점들을 모두 찾으면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계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간의 끝, 정의역의 끝점,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 그리고 세 번째가 정점입니다. 구간의 끝점, 여기선 구간이 닫힌 구간이고 양 끝이 모두 인계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가 저 구간에 의해서 정해진 인계점입니다. 특이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로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미분이 잘 되는 아주 좋은 함수죠. 그래서 특이점은 공집합니다. 없습니다. 정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점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배의 x제곱 더하기 6배의 x 또는 마이너스 6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은 x가 0 또는 1. 그래서 이 함수의 모든 인계점을 그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0, 그리고 1, 2 이런 4개의 인계점이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인계점에서 얻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4개의 점들이 각각 최대값, 최소값이 되기 위한 후보입니다. 그럼 다른 점에서는 계산할 필요 없고 이 4점에서 함수값만 계산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죠. 이제 f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1이란 값을 얻고 f에 0을 대입해보면 0이에요. f에 1을 대입해보면 그럼 1을 대입하면 값이 1이네요. f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랑 12랑 만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즉 이 경우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인계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 값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인계점으로부터 최대, 최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